이거 왜 여기 놔뒀냐, 각 맞춰서 이렇게 두라고 했잖아. 머리를 이렇게 묶으라고, 양말을 똑같은 길이로 하라고 했잖아. 상추를 왜? 주 7일에 한 100번에 나눠서 하세요. 그러니까 아이한테 가벼워지. 서로 다른 시선이 부딪혀 지혜의 스파크가 반짝이는 지식대전회장. 충돌사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20년 차 아동, 그리고 청소년, 그리고 성인들의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전문 상담사 이경남이라고 합니다. 아들 둘 마음을 키우고 있는 한지민입니다. 밸런스 게임을 시작할 건데요. 아이의 일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엄마 대 아이를 방목하는 엄마.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. 통제한다는 말보다는 사랑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한다? 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요. 제 손에서 그냥 케어를 해서 아이를 만들어가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서로 이제 조율을 해가면서 엄마는 이렇게 컸으면 좋겠어,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하는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생각하는 케어라는 거는. 일단 전문가 입장에서는 둘 다 좋지 않다라는, 방임은 일단 너 뇌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건 학대니까. 근데 통제를 한다는 것도 누구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가, 누구가 주체가 되어서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는가. 만약에 학원을 간다, 그럼 엄마가 이렇게 스케줄을 아직 어리다면 짜주잖아요. 엄마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. 내가 미술도 가르치고 싶고, 내가 어릴 때 생각해보니 난 태권도도 못 해봤어. 그러니까 넌 태권도도 해봤으면 좋겠고, 뭐 이렇게 학원 스케줄을 짠다. 그래서 뭐 아이를 이렇게 보낸다 하면 아이가 원하는 건가, 엄마가 원하는 건가. 그런데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확실하게 모르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어릴 때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, 어떤 걸 적성이 맞는지 잘 모르다 보니 학원 같은 것도 다 보내보고 문화센터를 통해서라도 체험을 시킨 후에 선택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런 것도 이제 막 통제라는 쪽에 속하는 건지. 경험을 하게 해주는 장을 마련해 주는 거니까 사실 그걸 통제라고 얘기하진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어느 순간 부모가 못 볼 때가 있어요. 너무 욕심을 내면. 이제 그때는 통제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. 그걸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정도일까요? 자아가 생기는 시점. 근데 그것도 개인차가 되게 크겠죠.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내 아이를 관찰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. 얘가 내가 할 거야!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, 아, 자아가 이제 확립되기 시작하는구나,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보통 보면 경험으로 아실 거예요. 한 3, 4세? 아, 그때부터 선택권은 그럼요, 그럼요. 통제를 많이 받지 않은 자녀들이 일상에 대해서 부모님들께 더 많이 얘기를 하는 경우를 봤는데요. 실제로 이게 영향이 있을까요? 임상적인 경험으로만 이야기 드린다면 부모와 아이의 기질 차이도 좀 봐야 돼요. 통제를 많이 받는 아이이지만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들이 있어요. 타고나기를. 그런 아이들은 통제하거나 말거나 해요. 그냥 해요. 내 말 해요. 자유롭게 해도 기질적으로 원래 좀 조심스럽고 좀 주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. 그런 아이들이면 부모한테 말을 하는 것도 새로운 자극이고 새로운 경험이거든. 정말 개인차가 큰 문제 같아요. 학교에서 친구에게 맞고 온 아이 대 친구를 때리고 온 아이.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요. 둘을 키우다 보니 성향과 성격, 기질 뭐 다 다르거든요. 첫째는 어릴 때 나가면은 이제 좀 밀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지나가다 누가 툭 치다 쿡 넘어지고, 때리다 보면 그냥 맞고 있는 거예요. 반박으로 때리지 못해요. 그 모습을 몇십 번을 보다 보면 너무 속상해요, 진짜. 내가 싫다는 거를 좀 확실하게 말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성격상 그런 건지 이렇게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. 둘째를 지금 보면 형아랑 싸우는 걸 보면 서로 막 때려요. 그럼 얘는 밖에 나가서 맞고 살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좀 속상함은 좀 덜하더라고요, 솔직히. 하도 맞는 애를 보다 보니. 지금 입장에서 둘 다 솔직히 안 좋긴 한데 맞고 다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. 학교 폭력 가해자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차라리 맞지라고 이야기하세요, 부모님들이.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들에 엮이게 되고 자식 잘못 키운 내 잘못이 되어버려서 막 사과하러 다니셔야 되잖아요. 근데 또 맞은 피해 아이의 부모님은 또 그게 아닌 거죠. 저도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때리는 게 낫지라고 하지만 둘 다 좋지 않아요. 그런 상황이 없고 평화로우면 언제나 제일 좋겠죠. 부모
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훈육하기 위해서 충고를 많이 하시는데요. 이제 자녀들은 그걸 잔소리라고 많이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충고와 잔소리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쓸데없이 간섭하는 것들이 잔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.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충고를 아이는 잔소리라고 받아들이더라고요.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 엄마 아빠는 저한테 잘 되라고 했던 말들이 잔소리로 들렸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지금에서 잊어버리고 아이한테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상담을 하고 있는 청소년 아이가 이 얘기를 딱 했거든요. 매일 하면 잔소리고요, 선생님. 한 번 하면 충고예요. 그래? 왜 그렇게 생각해? 했더니 매일 하는 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고요. 한 번 하는 건 정말 나를 위하는 마음이 느껴져요.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이 조언이 이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충고가 되겠죠. 조언이 될 거고. 근데 잔소리는 이거 왜 여기 놔뒀냐? 각 맞춰서 이렇게 두라고 했잖아. 머리를 이렇게 묶으라고 양말을 똑같은 길이로 하라고 했잖아. 단추를 왜? 그럼 잔소리가 되지 않을까요? 잔소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잔소리를 줄이려면 하는 사람이 멈춰야 되잖아요. 그러면 하는 사람이 내가 이걸 왜 할 거를 성찰하는 수밖에 없어요. 이렇게 되는 아들을 바라는 거예요. 그쵸? 이렇게 되는 공주를 바라는 거죠. 그게 현실과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. 졸업식 날 슬리퍼를 신고 간 거예요. 저희 조카가. 단상에 올라가서 받아야 되는데 슬리퍼라는 거 올라가면서 알았대요. 그래서 얘가 어땠냐면 맨발로 갔어요. 단상을. 왜 그랬어? 했더니 슬리퍼보단 이게 진정성이 있을 것 같아 보였어. 그리고 중학교 때도 상 받을 일이 있어서 올라갔는데 그때는 알아서 운동화 탁 신고 올라가더라고요.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어요. 그러는 걸 보고 아 그래 이게 맞다라는 경험들을 더 쌓았던 것 같아요.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 탑3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핸드폰 하지 마라, 그만 좀 하자, 핸드폰 꺼라, 공부해라, 뭐 책 읽어라, 밥 먹어라. 정말 흔히 하는 얘기들, 걱정이 되고 시간 지키고 약속을 지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로 하는 말이지만 아이들한테는 하지 말아야 할 그 탑3인 것 같아요. 휴대폰 적당히 사용해라, 공부해라, 씻어라, 양치해, 머리 감아, 샤워해. 근데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네 삶에서 중요한지를 진지하게 가르치면 알아듣거든요. 그럼 해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양말이 왜 여기 있는 거야? 그럼 아이 귀에는 계속 잔소리이고 중요한 건 어쩌다 한번 빵 터져야지 중요해요. 일주일만 지켜보세요. 잔소리 하지 말고 참으세요. 일주일은 참을 수 있잖아요. 일주일 참고 마지막 날에 격앙되지 않고 아이 데려다가 이야기하세요. 그러면 아이들이 받아들여요. 그래서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오거든요. 그 아이의 삶에서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마다 진지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영향이 있어요. 그 아이한테. 근데 엄마는 제가 1시간 하는 내용을 주 7일에 한 100번에 나눠서 하세요. 그러니까 아이한테 가벼워지는 거예요. 아이를 훈육한 뒤에 이 행동만큼은 아이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을까요? 계속 과거 일을 들추는 거. 훈육했어요. 끝났어요. 근데 아이가 발을 막 긁고 있어요. 너 봐. 아까 양말도 그렇게 하더니 지금 발도 또 그렇게 하잖아. 그 일이 계속 회자되는.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건 학령기 이전 아이들. 훈육하시고 나서 갑자기 사과하세요. 갑자기 막 아이의 비위를 맞추는 행동을 하세요. 예를 들면 뭐 집어 던졌어요. 그래서 빨리 가져다 놔. 잘했어. 이제 가서 놀아. 하고 끝내야 되는데 엄마가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맘 상해하지 마. 하고 아이 눈치를 봐요, 엄마가. 그러다 아이가 약간 침울한 것 같으면 갑자기 막 달래주고 안아서 막 이렇게 해주시거든요. 그럼 아이는 헷갈려요. 내가 혼나는 건가? 위로받는 건가? 그래서 완전히 다른 화제로 바꾸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어요. 요즘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. 맞벌이 부부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까요? 이전에도 맞벌이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.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. 너무 아이한테 미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대신에 뭔가 자원들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. 혹시 울산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것 같나요? 네, 울산은 생각보다 아이들이랑 갈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대공원도 잘 돼 있고 태화강도 그렇고 이제 뭐 이용하는 비용도 저렴하고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울산은 생각보다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.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돌봄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. 울산형 초등 틈새 돌봄, 울산 시립 아이 돌봄 센터, 울산시 지역 특화 초등 돌봄 사업 같이 여러 사업들이 있어서 많이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그럼 돌봄 사업 이외에 어떤 사업들이 나오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더 잘 조성될까요?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 아이들도 부모님도 같이 만나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것들은 충분히 활용할 만큼 더 생기면 너무 좋겠죠. 부모님을 위한 휴식들, 좀 충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. 지자체 그리고 정부에서 활용하고 제안하는 것들을 좀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저희 육아에 관련된 주제로 진행해 봤는데요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